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기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정부가 7월 안에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급자와 예비수급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상향과 수급 대상 확대, 그리고 현장과 괴리된 현실 적용 문제까지 여러분의 복지와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 다뤄보려 하는데요. 복지부가 밝혔던 기준, 인상안의 실효성, 실제 체감 혜택의 한계와 앞으로의 변화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2026년에 적용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의 핵심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수급 자격 요건 완화, 그리고 현실적인 지급액 인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방침에 따르면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7%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요 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그동안 탈락했던 일부 시민들도 다시 보조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입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부양재산 기준 역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 가구의 경우 사실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급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또한 2026년부터 대폭 완화되어 환산율이 기존 100%에서 10%로 거의 10분의 1로 줄고,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나 경차 등은 제3평가에서 제외되어 약 3만 8천 명 이상의 수급 탈락 위험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급여 지급 예상액도 크게 변동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이 월 83만 원, 2인 가구는 약 137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와 비교해 2만 원에서 7만 원가량 더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지급액이 늘어나면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단순 현금 지원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전방의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도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과 그 한계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은 239만 2013원인데요. 기존에는 가구 동향조사 방식 등으로 중위소득을 산출하여 현실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구 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기준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는데요. 고물가와 고정비 증가로 국민 체감 생활비는 1인 가구 평균 163만 원대임에도 생계급여는 최대 75만 6천 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극빈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낮게 산정되면 실제 수급자는 줄거나 대부분 최소 생활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12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 기준에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조차 기준 허들에 걸려 사실상 정부 지원의 체감 효과가 낮았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상향 계획은 2023년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약 159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 약 233만 명 수준에서 각각 181만 명, 253만 명까지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게다가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지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긴급복지, 한부모 가정, 자활사업 등 수십 개의 복지 서비스 자격 기준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이 낮게 책정되면 전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소득 상위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시민이 실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비, 주거비 상승,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 등 경제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지급액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실성, 공정성,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둔 기준과 지급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발표되는 기준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쟁과 정책 재검토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진정한 튼튼한 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보다 실질 생계 보장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감시와 의견 개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가족의 복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실제 기초수급 신청이나 급여액이 바뀌면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정부 정책이 현실을 진짜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가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